하원 최평촌 기자.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타로 방위성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응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고노 방위성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전날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고노 방위성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다. 자민당 의원들은 헌법의 범위, 국제법 준수,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등을 전제했으나 그간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안보 정책을 개편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의 논의가 일본이 무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성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고노 방위성은 4일 회견에서 센카쿠 열도 인근의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시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LCD 사업을 접고 비디오 LED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내년부터다. 삼성전자가 미니레드 TV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LCD TV에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만 LED가 들어가는데 미니레드 TV에는 백라이트 중심부까지 LED를 촘촘히 박는다. 미니레드 TV는 쉽게 말해 LCD TV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에 50개도 안 들어가던 LED가 TV 1대당 1만 개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LCD TV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단점이다. 미니라는 이름처럼 LED 사이즈도 기존보다 작아진다. 그러나 더 선명한 화질, 정확한 블랙 구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미니레드 TV 출시가 현실화할 경우 비디오 LED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가격 면에서 미니레드 TV보다는 비싼 OLED TV 진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LED 전문 시장조사기관 LED 인사이드는 대만 온라인 매체 테크뉴스 보도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내년 미니레드 TV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미니 LED 칩은 대만, 중국 회사들이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300만 대 이상 미니레드 TV를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LED 칩 제조사인 대만 에피스타, 렉스타, 중국 산안광전, 하천세미텍으로부터 오는 9월까지 샘플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훈 유비리서치 대표는 미니레드 TV 기술이 OLED TV에 견줄 만큼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LCD TV의 대세는 미니레드 TV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일부 물량을 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최근 가전업체들 사이에서는 미니레드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에서 중국 TCL, 일본 소니가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미니레드 TV를 올해 들어서는 LG전자, 중국 콩카, 창홍 등에서도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LG와의 TV 화질 전쟁 당시 OLED TV 출시는 절대 없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던 삼성전자가 LCD TV에서는 미니레드 TV로, 프리미엄급 차세대 TV에서는 QLED, 마이크로레드 TV로 노선을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CES 2020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은 OLED 영원히 안 할 것인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 안 한다면서 삼성이 OLED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더월이라는 TV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마이크로레드 TV는 미니레드 TV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 마이크로 LED는 통상적으로 칩 크기가 5에서 10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초소형 LED를 말하는데 백라이트가 아닌 LED 칩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다. 박기, 명암 1년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 100%, 기체도 연해 가능.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생산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일본 규제가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30% 이상 줄었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1에서 5월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들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843만 달러에서 403만 달러로 85.8%나 급감했다. 매일 수입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 덕분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다. 수출 구제 기간 동안 대만산과 중국산 수입 비중이 각각 17.8% P, 12.8% P 늘어 일본산 수입 감소분을 대체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불화수소 활용이 확대된 것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솔브레인은 올해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했고 램테크놀로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액체 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SK그룹의 소재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말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들어갔다. 이번 양산을 통해 2023년까지 불화수소 가스의 국산화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솔브레인은 기체 불화수소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디스플레이 생산용 액체 불화수소를 전부 국산 제품으로 대체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내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액체보다 개발, 제조가 어려운 기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금백금으로 새겨진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물질은 없애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 미세 공정 수준이 올라갈수록 액체보단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가 더 많이 쓰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 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액체 불화수소 액체는 국산화가 완료됐다며 가스는 현재 평가 중이지만 결과는 좋다. 올 연말 안에 기체 불화수소 국산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역시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100%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기체 불화수소 국산화는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단 만들어도 기업들이 이윤이 안 남으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수요 기업들이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주면 시장이 커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불화수소, 반도체 필수 소재 최근 국산화 진행돼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로 소개하며 그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7일 반도체 사업부문 공식 블로그에서 불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 최근 수입 이슈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으로 소개하며 불화수소의 특성과 반도체 공정에서의 역할을 설명했다. 불화수소는 수소와 흔히 불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플루오린이 결합한 화합물이다. 저온이나 고압에선 액화하고 물에 잘 녹는다.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불화수소를 필수로 사용하는 분야는 반도체 식각 공정과 세정 공정이다. 불화수소는 식각 공정에선 목판화의 조각도처럼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고, 세정 공정에선 회로의 잔류물을 씻어내기 위한 세정액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성능을 책임지는 불화수소 수입에만 의존하던 불화수소의 국산화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기술과 더불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도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년 전 한국 대상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제조 공정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3종을 별도 수출 허가가 필요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겪었고, 이후 정부 지원을 통한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1.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 반도체 공정에서 역할은? 지난해 7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가지 품목의 수출을 개별 허가로 바꾸면서 사실상 한국 수출 길을 막았는데요. 이 품목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일본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일본 수출 규제 1년이 지난 지금 아픔을 딛고 일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소재, 부품, 장비까지 넓게 바라보게 됐고, 소부장 국산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이 중 가장 앞선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무엇일까요?